서울 근교의 아파트 단지. 아침 7시 20분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유치원생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매달린 가방, 오늘은 꼭 일찍 와요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삼키는 남편들의 무표정. 박진수도 그중 하나였다. 48세 고등학교 수학교사.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착하다였다. 그 말 속엔 언제나 미묘한 무게가 있었다. 착하다는 결국 무기력하다의 다른 말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의 아내 유정은 39세 광고회사 팀장이다. 진수보다 9살 어리다. 활발하고 감각적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진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의 안식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말 하나로 결혼을 결심했고 그 결심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엔 답이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유정은 요즘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여유가 생길 거야. 도연 이사님이 이번에 나 좀 밀어주실 것 같아. 처음엔 응원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오늘은 늦는다의 다른 표현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저녁밥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다. 식탁 위에는 혼자 남은 국과 반찬, 그리고 유정이 남긴 메모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회의 끝나면 들어갈게. 냉장고에 찌개 데워 먹어. 진수는 그 메모를 떼어내지도 않고 밥을 먹었다. 처음엔 아내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 이해가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요즘 이상하게 소음에 민감해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진동, 층간소음 같은 일상의 잡음들이 신경을 긁었다. 그 속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사라진 게 가장 불편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정이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헬스장 갈 거야. 새로 등록했어. 진수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전에 다니던 데는? 거긴 기구도 낡고 분위기도 별로야. 여긴 좀 고급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생기가 있었다. 유정은 새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 형광색 브라톱 위로 얇은 집업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진수는 괜히 물었다. 몇 시쯤 끝나? 몰라. 요가랑 PT 같이 할 거라서. 같이? 응. PT 선생님이 이사님이랑 아는 분이래. 그녀는 무심히 말했다. 진수는 그 이사님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오래 남았다. 그가 본 적은 없지만 이도연 이사의 이름은 이미 집 안 곳곳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유정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진수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운동 오래 했네. 아, PT 끝나고 멤버들이랑 커피 마셨어. 멤버?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도연 이사님도 오시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진수는 웃으며 그래? 재밌었겠다. 하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금세 굳었다. 그날 밤 그는 잘 수 없었다. 유정의 폰이 침대 옆에서 불빛을 깜빡였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믿음이란 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일이다. 결혼 초 친구 결혼식 축사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떠올랐고 자신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유정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내가? 응. 내가 뭘 해도 의심하는 눈빛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는 덧붙였다. 그건 자격지심이야. 알지?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자격지심. 그녀가 그 말을 내뱉을 때의 표정은 묘했다. 마치 승리 선언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컵에 남은 커피를 들이켰다. 식은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다. 학교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장난을 쳐도 수업 중 떠들어도 그냥 지나쳤다.
칠판에 수식을 적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방정식에는 미지수가 있다 하지만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학생들은 웃었지만 진수는 웃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교무부장이 다가왔다. 박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봤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엔 포스트잇 하나. 오늘 회식 있어. 늦을 듯. 진수는 혼자 밥을 차렸다. 불 꺼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단조롭게 울렸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수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텅 빈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그 공기가 차갑다기보다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고 느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유정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은은히 섞인 향수가 방 안에 퍼졌다. 진수는 TV를 끄며 물었다. 오늘 회식 재미있었어? 응. 그냥 평범했어. 그녀는 가방을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는 문틈으로 흐르는 빛을 보며 자신이 점점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내의 하루를 묻는 대신 그녀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유정, 도연, 믿음, 진실. 그는 어느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는 방. 그 한가운데 유정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진수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녀의 차 뒷좌석에 작은 트레이닝 가방이 보였다. 그 가방 속에는 운동복과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향수병이 들어 있었다. 진수는 알았다. 균열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결혼이란 벽은 깨질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균열이 스며드는 침묵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 뿐이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 말이 그날 처음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문장인지 그는 아직 몰랐다. 화요일 밤 11시 47분. 박진수는 거실 식탁에 앉아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수학교사의 인생은 늘 반복적이었다. X를 구하고 Y를 증명하고 가끔은 아이들이 써놓은 모르겠어요 위에 빨간 펜으로 그래도 시도는 하자라고 적어두는 일상. 그의 삶엔 불꽃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성실함 그것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시험지를 한 장 덮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불을 켰다. 잠깐 스팸이겠지 싶었다. 하지만 알림창에 떠있는 문구가 이상했다. 크리에이티브 윈즈. 유정님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윈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방이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눌렀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두 동강 낼 줄은 몰랐다. 화면엔 유정의 사진이 있었다. 익숙한 침대 시트 그 위에 걸터 앉은 유정의 모습. 조명이 붉었다. 입술은 약간 젖어 있었고 웃음은 절제된 듯 도발적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아닌 얇은 은색 밴드가 끼워져 있었다. 그건 진수가 선물한 반지가 아니었다. 사진 아래 짧은 캡션이 붙어 있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 문장을 읽는데 불과 몇 초가 걸렸지만 그의 심장은 그 사이에 한참을 멈췄다 다시 뛰었다. 곧 이어진 건 폭발적인 이모티콘들이었다. 언니 미쳤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이사님이 찍어준 거 아냐? 키우키우키우. 진짜 레전드다. 유정의 친구들이었다. 그녀의 회사 동료들 몇 번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사람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진수의 심장을 종이처럼 찢었다. 그는 손끝이 떨렸다. 사진을 확대해봤다.
배경, 시트, 조명 전부 낯설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시선이 향한 카메라 각도가 너무 친숙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찍을 때의 거리였다. 진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머리가 하얗게 텅 비었다. 이건 장난이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머리 한켠에선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단체방에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유정하 다들 뭐야 키읔키읔키읔 그냥 컨셉 사진이야. 민경 컨셉이라도 멋있다 언니. 도연 이사님 진짜 남자 멋있네. 그 이름. 도연 이사님. 그 단어가 화면 속에 등장하는 순간 진수의 손목이 굳었다. 그가 존재를 의심하던 바로 그 사람. 도연은 유정의 상사였다. 유정이 리더십 있고 섬세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 진수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단지 회사 내 존경의 대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사진 속의 그림자처럼 유정의 어깨 너머에 걸려 있었다. 진수는 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천천히 터지는 느낌. 그는 마치 화학 반응을 잘못 계산한 실험실 속 실험자처럼 폭발을 예측했지만 막지 못한 사람의 얼굴로 앉아 있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의 시계가 11시 59분을 지나자 세상이 숨을 죽이는 듯 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셨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됐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그 단어는 마치 새내처럼 귀 속에서 울렸다. 그는 그 문장의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짓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보낸 사람 유정. 진수는 잠시 멈칫했다. 받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통화 수락을 눌렀다. 그건 본능이었다.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그 고약한 인간의 본능. 화면이 켜졌다. 유정의 얼굴이 나타났다. 붉은 조명이 여전히 그녀의 배경을 물들이고 있었다. 볼이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살짝 번들거렸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왜 앉아? 진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화면을 조금 움직이며 말했다. 일하는 중이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호텔 와인바야. 호텔. 진수의 눈동자가 떨렸다. 호텔이야? 응. 그냥 술 마시러 왔어. 그 단체방은 뭐야? 무슨 단체방? 크리에이티브 윈즈.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웃었다. 그걸 왜 봐? 장난이야. 우리 팀끼리 노는 거야.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진수 씨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냥 장난이야. 당신은 늘 너무 진지해. 그래서 피곤해. 그 말 피곤해가 그의 귓가에 꽂혔다. 유정은 다시 말했다. 진짜 남자는 그런 거로 화내지 않아. 믿지? 그녀의 음성이 부드럽지만 잔혹했다. 통화는 끊겼다. 화면 속 그녀의 미소가 사라진 뒤 진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미소를 알고 있었다. 그 미소는 과거 자신을 사랑하던 그 표정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시험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폰을 꺼내 단체방의 대화 내용을 스크롤했다. 도연의 이름이 또 등장했다. 도연 이사님 다음 회의는 내가 커피 쏠게요. 유정 키읔키읔키읔 진짜요? 이사님 커피 너무 달아요. 민경 오 분위기 뭐야 키읔키읔키읔. 유정 그만 좀 놀려. 도연 이사님 놀림받는 것도 나쁘진 않네. 이모티콘 하나하나가 그의 혈관을 따라 올라와 뇌를 쳤다. 진수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끄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떨렸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미치게 했다. 장난이라 했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믿음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교사로서 수없이 강조해온 논리를 떠올렸다. 증거가 없다면 그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다. 그러나 이건 증거였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반지, 그녀의 문장. 그날 이후 진수의 일상은 변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피곤함이 아니라 감정이 빠져나간 얼굴.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농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칠판에 공식을 적다 말고 그는 문득 X자에 유정의 이름을 적었다. 유정 미지수. 하지만 그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단체방을 다시 들여다봤다. 유정은 여전히 그곳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 팀은 에너지 최고. 이사님 오늘도 화이팅. 도연의 대답엔 늘 혹은가 붙어 있었다. 그 단순한 기호들이 그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느 날 그는 충동적으로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박진수. 진짜 남자는 믿는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1분 뒤 그가 초대된 단체방은 사라졌다. 유정이 그를 내보냈다. 그날 밤 유정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진수가 물었다. 단체방에서 나 왜 내보냈어? 정말 피곤하다. 대답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늘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랑 대화하기 힘들다고 해. 진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건 자격지심이야. 당신은 나보다 못 벌고 못 꾸미고 그걸 인정 못해서 의심으로 포장하는 거야. 그 말에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래, 자격지심이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유정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새벽 진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유정의 웃음소리, 도연의 이름, 단체방의 이모티콘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모든 방정식은 해를 가진다. 단 그 해가 인간의 손으로 풀 수 있을 때만.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알았다. 이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감정의 복수 법칙이라는 걸.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표면상으로는 믿는 남자였다.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진짜 남자의 정의였으니까. 이제 균열은 논리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곧 행동으로 번져간다. 아침 6시 15분. 유정은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긴 머리를 묶고 형광색 요가복을 꺼내 입는다. 진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며 말했다. 오늘은 늦게 오지 말고 밥 좀 먹고 자. 그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눈만 들었다. 유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게 미소 지었다. 그 표정 예전에도 봤어. 언제? 우리 연애 초기에. 내가 퇴근 늦는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말에는 도발과 피로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땐 이유라도 있었지. 지금도 있어. 회사 일이야? 그래. 회사 일이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다. 진수 씨, 제발 나 좀 믿어. 그게 우리가 다시 편해질 유일한 방법이야. 문이 닫혔다. 그 말은 마치 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진수는 거실로 나와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은근히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그는 유정이 떠난 지 10분 후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교사였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중시하는 직업. 학생의 답안을 채점하듯 사실과 추론을 구분해야 했다. 증거가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교직 연수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확인하자. 그날 오전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차를 몰아 유정의 헬스클럽 GNFORG 앞으로 갔다. 간판 밑에는 은빛 로고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몸과 마음의 재구성. 젠포지. 건물 유리문 사이로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곳은 단순한 헬스장이 아니었다. 거의 스튜디오 안이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 안에서 망설였다. 들어가면 그가 의심하는 남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교무실 책상 위의 성적표처럼 정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원님 등록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미소 지었다. 아, 저는 유정 씨 남편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아, 네, 그럼 방문 등록만 잠깐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다. 유정님은 오전 요가 클래스 중이에요. 기다리시겠어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진수는 대기 공간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유리 너머를 바라봤다. 운동복 차림의 유정이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강사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회색 트레이닝복 팔짱을 낀 자세, 그리고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유정도 웃었다. 직원이 속삭였다. 저분 도연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우리 헬스장 파트너 회사 대표님이세요. 여기 프로그램 공동 개발하셔서 자주 오세요. 그의 이름이 도연. 유정이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 진수의 시선이 멈췄다. 도연은 유정의 매트 옆에 서서 자세를 잡아줬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유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 지었다. 진수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계산되듯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차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수학 교사답게 상황을 방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A. 유정의 진술 회사 일이다. B. 관찰된 사실 호텔 단체방 도연의 접촉. C. 상관관계 B는 어를 반박. D. 결론 어는 거짓이다. 그는 펜으로 D 위에 굵은 선을 그었다. 거짓. 그러나 그는 곧 노트를 덮었다. 아니, 감정이 개입된 추론은 논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건 아닐까? 그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증거를 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지금 그 자신이 그 원칙을 깨고 있었다. 그날 밤 유정은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 20분. 그녀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화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운동 갔어? 응. 도연이랑?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누구? 도연 이사. 젠포지. 그걸 왜 알아? 오늘 봤어. 직접. 날 미행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수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 그냥 확인했어. 그게 뭐가 달라? 믿음이 없는 확인은 감시야.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나 도연이랑 친해. 하지만 그게 다야. 우린 프로젝트 같이 하는 동료야. 그게 그렇게 이상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펜을 부러뜨렸다. 짧은 딱 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렸다. 유정은 잠시 그 소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진수 씨. 나에 대한 의심은 여기서 멈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짜 끝날 거야.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그날 이후 진수는 관찰자가 되었다. 유정의 SNS, 그녀의 출근 시간, 문자 습관, 모든 게 데이터였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감정 없는 수학자였다. 그녀가 퇴근 후 20분 만에 샤워를 시작하면 정상. 40분 이상이 걸리면 의심.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나면 의심이. 그의 노트에는 점점 숫자와 메모가 늘어갔다. 11월 2일. 귀가 2140 샤워 후 통화소리 남자 목소리. 2212 침대 위 움직임 조용함 메시지 입력음 들림. 그는 점점 의심의 논리 체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에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증명 불가능한 가설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 김미선에게 불쑥 물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진수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수업 예시로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무너진 다리 같았다. 11월 6일 밤. 유정은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위치 공유 앱은 비활성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자연스레 정해져 있었다. GNFORG 근처 그가 2번 다시 가지 않으려던 곳. 건물 불은 꺼져 있었지만 뒷문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유정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운동복 차림 그리고 그 옆엔 도연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듯 손을 뻗었고 유정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진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짧은 딱 소리. 유정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진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명할게.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진수 씨 잠깐만. 그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세상도 닫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켰을 때 그는 다시 노트를 펴고 마지막으로 썼다.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지탱된다. 하지만 사랑은 증거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잔잔한 떨림이 남았다. 창문 밖으로 여명이 번졌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엔 더 이상 아무 온도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박진수의 세계엔 논리와 감정이 완전히 분리된 균열만이 남았다. 다음 장에서 그는 확신을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사랑의 공식이 깨진 자리에서 복수의 방정식이 태어난다. 수업종이 울리고 교실이 비었다. 칠판에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수는 분필가루로 하얗게 물든 손바닥을 바라봤다. 이제 자신에게 극한이라는 단어는 수학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의 한계치처럼 느껴졌다. 학생 하나가 교실로 다시 들어왔다. 선생님, 충전기 좀 두고 가서요. 그래, 가져가.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학생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교실 안은 다시 공기마저 정지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칠판을 지웠다. 분필가루가 허공에 흩어졌다. 그건 마치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워진 믿음의 잔해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였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유정의 구두는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진수는 식탁 위에 앉아 그녀의 컵을 바라보았다.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이 묘하게 생생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가 급히 떠난 듯한 느낌. 그는 컵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그 위로 물을 틀었다. 물줄기가 컵을 채우며 거품을 만들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믿음도 저런 거품 같구나. 차가운 물이 닿으면 바로 사라지는. 밤 9시 10분. 유정이 들어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진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유정은 겉옷을 벗으며 말했다. 회의가 취소됐어. 갑자기 일정이 밀렸거든. 그럼 도연 씨는? 그녀의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도연 이사? 그래. 같이 있다가 늦는 줄 알았어. 진짜 그 얘기 또 할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유정은 웃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내가 뭐만 하면 그 사람 얘기야. 내가 도연이랑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야 덜 불안해져? 진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편하지는 않아. 다만 그게 진실이라면 덜 바보 같을 것 같아서.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 진짜 자격지심이야.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위에 있어. 우리 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왜 부정해야 해? 그게 문제야. 뭐가? 너는 언제부터 누가 위에 있냐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나보다 뭐라도 나아? 그 말이 날아와 박혔다. 진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짧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유정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은 늘 똑같아. 계획적이고 안전하고 재미없어. 난 이제 그런 인생 질렸어. 그녀는 와인병을 꺼내 마개를 열었다. 병뚜껑이 열리는 퍽 소리가 진수의 귓속을 때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방아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다. 가정의 균형 공식. 믿음, 사랑, 시간, 의심. 이때 의심이 0이 되면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대. 즉 의심이 없을 때 사랑은 폭주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진수는 교무부장에게 불려갔다. 박 선생,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좀 돌아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진수는 미소 지었다. 애들이 예민하네요.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잠은 좀 자요. 사람이 너무 생각에 잠기면 안 좋아요. 그 말은 들렸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방정식을 계산 중이었다. 내가 틀렸다면, 그녀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왜 눈을 피했을까? 그는 논리로 감정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수학처럼 정직하지 않았다. 모든 가정이 옳아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날 오후 진수는 학교를 일찍 나왔다. GNFORG 앞에 주차장. 3일 전과 같은 자리였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었다. 교사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본다. 그건 자기 합리화였다. 저녁 7시 40분쯤 유정의 차가 들어왔다. 뒤이어 검정 SUV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도연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깨가 스쳤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수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건 증거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그저 평범한 동료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그냥 병든 남편일 뿐이야. 그는 셔터를 멈추고 카메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무릎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칠 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 좀 무서워요. 왜?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요. 진수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무서운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을 뿐이야. 그러나 학생의 말은 맞았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계산하려는 눈, 증명하려는 눈. 삶의 모든 장면이 문제로 보였다. 그는 점점 현실과 이론의 경계를 잃어갔다. 사람의 말보다 숫자가 더 믿을 만하다고 느꼈다. 그 주말 유정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간다고 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들고 메모를 켰다. 자격지심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가
타인의 자신감을 증오하는 마음. 그는 잠시 멈췄다. 그게 나일까 아니면 그녀일까? 그의 머릿속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었다. 하나는 유정의 커리어 상승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멈춰 있는 평면선. 두 선이 교차하지 못하고 멀어질수록 그 사이의 간극이 괴물처럼 자라났다. 나는 단지 그 간극에 짓눌린 사람일 뿐일까? 밤 11시 40분. 문이 열렸다. 유정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주저앉았다. 오늘은 좀 마셨네. 왜 나한테 허락받고 마셔야 해? 그녀의 말투는 거칠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진수 씨 요즘 그 그냥이 너무 많아. 그냥 묻고 그냥 본다. 그냥 믿지 않잖아.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나 감시하는 거 알아? 폰 위치 꺼놔도 당신은 어떻게든 알아내잖아.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게 자격지심이라고. 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못 믿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진수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럼 내가 나 좀 믿게 만들어줘. 뭘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핑계대지 말고. 그녀는 웃었다. 진짜 남자는 그런 말 안 해. 진짜 남자는 믿어. 그 문장이 칼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수는 거실에 남아 텅 빈 와인잔을 바라봤다. 잔 밑에는 핏방울 같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붉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펴고 다시 펜을 들었다. 관계 붕괴의 조건. 사랑이 신뢰보다 빠르게 식을 때. 존중이 익숙함으로 대체될 때. 대화가 조롱으로 변할 때.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는 증거가 아니라 결과를 만든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마치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새벽 2시. 진수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믿음은 사라졌지만 균형은 되찾을 수 있지. 그 말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미소가 떠올랐다. 조용하고 섬뜩한 미소였다. 이제 박진수는 논리로 감정을 제어하는 인간에서 논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따라 하늘은 너무 맑았고 진수는 그 맑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모든 게 잘 보일수록 감춰진 건 더 깊이 숨어들기 마련이었다. 그는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다. 익숙한 아메리카노 대신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커피잔을 받아들며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오늘부터 나는 증명을 시작한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진수는 노트를 펼쳤다. 수학 문제 대신 새로운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복수의 함수, X 감정, Y 행동, 목표 상대의 균형을 깨뜨린다. 조건 감정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오래전 건축학 수업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무너지는 건물의 특징은 단단한 부분부터 갈라진다는 것. 그렇다면 무너지는 관계도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실내, 그 중심을 조금만 흔들면 전체가 기울었다. 그가 택한 첫 방법은 단순했다. 도연의 일상을 관찰한다. 진수는 퇴근 후 GNFORG 근처 카페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헬스장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휴대폰을 세워두었다. 카메라 앱이 조용히 녹화 중이었다. 저녁 7시 45분 도연이 도착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고가의 시계가 눈에 띄었다. 그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잠시 후 유정이 나타났다.
그녀의 웃음이 공기 속을 가르며 번졌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는 그 모습을 정지된 화면처럼 바라보았다. 저건 단순한 동료일까? 그의 마음속 목소리는 점점 낮고 깊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만들어야 한다. 며칠 후 진수는 작은 실험을 했다. 유정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는 조용히 카톡 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 도연 이사.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이 도연인 척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은 늦지 말고 와. 지난번처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보낸 후 바로 삭제했다. 대화창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는 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그날 밤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식사 도중 전화가 왔을 때 잠시 얼굴이 굳었다. 응, 나중에 얘기하자.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충분한 단서였다. 좋아, 이제 균열은 시작됐어. 다음 날 교무실 문을 열자 후배 교사인 김 선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좀. 진수는 웃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수업 준비가 많아서 그래. 그의 웃음은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뭔가 느꼈는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생겼어요? 진수는 잠시 멈췄다. 사람이 믿었던 걸 잃으면 어떤 표정일까? 그 생각을 요즘 자주 해. 네? 아니야, 그냥 수학 얘기야. 그는 말끝을 흐리고 칠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칠판에 남은 삼각함수의 주기라는 글자가 마치 반복되는 의심의 순환처럼 보였다. 진수는 다음 주말 또 하나의 실험을 했다. 이번엔 거짓의 조합이었다. 그는 중고거래 앱에서 고급 남성용 지갑을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정의 회사 명함 한 장을 넣었다. 그걸 GNFORG 주차장 근처 쓰레기통에 살짝 넣었다. 며칠 후 유정은 퇴근길에 말했다. 이상하네. 회사에서 내 명함을 누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더라. 내 지갑인 줄 알고 연락했다는데 내 건 아니래. 진수는 무심한 척 물었다. 그래? 신기하네. 누가 그런 장난을 하지? 그러게. 도연 이사도 그 얘기 들었대. 우리 부서에서 유출된 건가 걱정하더라.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의심은 내부에서 피어나는 법이지. 하지만 세상은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다. 도연이었다. 운동복 차림, 손에는 프로틴 음료가 들려 있었다. 박 선생님 아니세요? 유정 씨 남편. 도연의 표정은 친절했고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불편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유정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현명하시다고. 진수는 억지로 웃었다.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그럼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예쁜 분이 아내라니. 도연은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짧은 대화가 뇌리에 불씨처럼 남았다. 현명하고 예쁜 아내라니. 그 말 왜 그렇게 불쾌하지?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분노는 유정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노트를 찢었다. 복수의 공식을 세웠던 페이지였다. 종이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학엔 답이 있어. 하지만 인생엔 증명만 있고 정답은 없어.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위안일 뿐이었다. 이미 마음속의 복수는 완성되어 있었다. 이제는 그걸 실행할 차례였다. 그는 도연의 SNS를 살폈다. 사진 속 장소, 시간, 해시태그까지 기록했다. 유정의 근무 일정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했다.
엑셀 시트처럼 깔끔한 표가 만들어졌다. 의심 좌표표. 10월 14일 GNFORG 함께 있음. 10월 20일 사내 워크숍 같은 숙소. 10월 26일 회사 근처 카페 목격. 그는 표를 프린트했다.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으며 속삭였다. 이건 경찰에 제출할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릴 판결문이야. 며칠 후 유정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진수 씨, 우리 대화 좀 해. 무슨 얘기? 요즘 나 감시하지? 나보다 당신이 더 위험해 보여. 진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야. 관찰은 진실을 드러내지. 유정은 눈을 떴다. 진실이 아니라 오해를 키우는 거지. 그럼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 뭘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답 이제 모르겠어.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알아낼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결심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다. 복수의 함수 2차 방정식. 변수 A 신뢰의 잔존치. 변수 B 상대의 자존감. 목표와 B가 모두 0이 될 때 균형은 완전히 붕괴한다. 그는 문서 아래 이렇게 적었다. 진짜 남자는 믿지 않는다. 대신 끝까지 계산한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이 빗물에 번졌다. 그 번짐이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다고 해도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화면 속 문서를 저장했다. 파일 이름은 간단했다. 진실의 증명. 밤의 창문은 유리보다 어둠이 더 짙었다. 컴퓨터 화면만이 박진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은 변하지 않았다. 진실의 증명. 문서 속에는 표, 스크린샷, 녹취록 그리고 날짜가 빽빽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란 건 결국 누가 더 치밀하게 기록하느냐의 문제야.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진수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자라났다. 사람의 거짓말은 증거보다 빨리 늙는다. 그는 지난주에 도연의 SNS에서 본 여행 사진을 다시 열어봤다. 부산 힐폴의 리조트 워크숍 중 사진 속 배경엔 리조트의 독특한 조명 무늬가 보였다. 그와 같은 무늬가 유정의 휴대폰 사진첩에도 있었다. 그녀는 회사 워크숍이 너무 힘들다며 보냈던 그날의 사진. 두 이미지의 배경이 완벽히 겹쳤다. 진수는 두 사진을 나란히 띄우고 확대했다. 벽에 새겨진 조명 패턴, 조그마한 화분의 위치, 그리고 창문에 비친 바깥 불빛까지. 모든 게 일치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는 마치 수학 문제의 마지막 답을 맞춘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음날 학교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칠판에 수식을 적다가 멈추었다. 신애부. 진짜 남자는 믿는다라. 그는 멈칫했다. 무심코 그 문장을 수식 옆에 써버린 자신을 보고 손이 떨렸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선생님, 그건 뭐예요? 아, 그건. 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삶의 공식이야.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공식이 완성되고 있었다. 도연 유정영. 모든 관계의 합은 결국 무다. 그날 밤 진수는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새로운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발신자 익명. 당신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진짜 남자는 믿는다고 했죠? 곧 진짜가 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메시지가 파문을 일으킬지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움직임이 필요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유정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연신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진수가 물었다. 아니, 그냥 회사에서. 그녀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아니라는 단어가 이미 모든 걸 말해줬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괜찮아. 그냥 내 계산이 맞았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유정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팽팽했다. 며칠 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다. 박진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GNFORG 헬스장 관계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번호 추적 결과 선생님 명의로 등록된 번호에서 발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보냈던 그 익명 메시지. 가짜 번호로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등록 명의는 그대로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그의 삶은 늘 정확했다. 하지만 이번엔 작은 부등식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프린트된 문자 내용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장을 읽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고 했죠? 이거 당신이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랬어. 왜 그랬어? 확인하고 싶었어. 뭘 확인하려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걸. 유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못 믿는 거야. 나를 감시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겠지.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정확했다. 하지만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오랜만이었다. 거실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이 만든 표를 다시 들여다봤다. 날짜와 증거, 스크린샷.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그 표 위로 유정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다. 당신 자신을 못 믿는 거야. 그는 그 말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아니, 틀렸어. 난 나를 믿어. 내가 날 속였다는 걸 믿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내리쳤다. 유리 파편이 튀었다. 그 조각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이 왜곡되어 비쳤다. 그는 그 왜곡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래, 믿지. 하지만 믿는 게 사랑일 필요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유정이 말했다. 도연 씨가 오늘 사직했어. 왜?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대. 협박 문자가 퍼지면서 그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결국 본인이 사퇴했대. 진수는 순간 멈췄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당신이 한 거지? 유정의 물음에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커피잔을 들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진수 씨,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파괴야. 뭐가 다른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파괴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야.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빼앗아 갔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노트를 꺼냈다. 빈 페이지 위에 숫자를 적었다. 사랑어, 믿음 B, 거짓 C, B C, C-B여. 그는 마지막 줄을 보고 미소 지었다. 결국 사랑은 거짓이었고 거짓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래 자신을 바라봤다. 수학선생, 남편, 그리고 피해자. 그 모든 역할이 하나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난 누구지? 거울 속의 그림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그림자는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보다 더 잔인하게, 더 확신에 차서. 그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를 보여줄 때야. 그는 컴퓨터를 켜고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PROJCTREALITY.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커서가 깜박였다. 그 깜박임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다. 그는 그 리듬에 맞춰 타이핑을 시작했다. 진짜 남자는 믿지 않는다. 진짜 남자는 기억한다. 그날 새벽 그의 컴퓨터는 꺼지지 않았다. 거실 불빛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도 믿음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따뜻한 불이 아니었다. 그건 모든 걸 태우는 복수의 불꽃이었다. 유정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소파 위에는 그녀가 덮고 자던 얇은 담요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세탁기에 넣지 못한 컵 한 쌍이 아직 식탁 위에 있었다. 진수는 그 컵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다. 그래. 이제야 균형이 맞았네. 그는 휴대폰을 켜서 달력을 확인했다. 유정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 그 사이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다. 병가를 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다는 공지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런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PROJCTREALITY. 그의 마지막 계산이었다. 그는 거실 한쪽 벽면을 완전히 차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 위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 이름, 날짜가 빽빽했다. 유정 도연 GNFORG.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적힌 문장. 진실, 믿음, 거짓. 그는 마커를 들고 그 아래에 새로운 항을 추가했다. 의심, 진실, 감정, 공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인간의 의심은 언제나 감정의 함수야. 그러니까 감정을 제거하면 남는 건 순수한 진실이지. 그는 노트북을 켰다. 여러 개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며 타임라인을 맞췄다. 유정의 목소리, 도연의 웃음소리, 회사 회의 중 잡음. 그는 그 소리를 일일이 분해해 엑셀 시트에 입력했다. 소리의 길이, 목소리의 톤, 문장 속 멈춤의 시간. 3초. 그녀가 숨을 멈춘다. 그는 웃는다. 1.2초. 이건 감정의 흔적이다. 진수는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의 목소리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증명 가능한 함수의 일부. 새벽 2시 그는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도연의 것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박진수입니다. 선생님? 이야기 좀 하지. 지금요? 무슨? 그날 부산 힐폴에. 당신이랑 내 아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진수는 숫자를 세었다. 1, 2, 3 그리고 없었다면 바로 대답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선생님, 그건 오해야. 유정 씨는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로. 뚝.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5초.
그건 망설임의 증거야.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도연 망설임 5초 87% 확률로 거짓. 그는 미소를 지었다. 결국 수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다음 날 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유정이었다. 제목 이건 마지막 이야기야. 진수 씨, 나도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 도연 씨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다만 나도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날 믿지 않던 그 시절부터 난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늘 정확했지만 따뜻하진 않았어. 당신의 수학은 늘 완벽했지만 내 마음은 변수였어. 부디 이 편지로 내 진심이 조금이라도 증명되길 바라. 진수는 그 메일을 3번 읽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한 줄을 그었다. 없었어. 그는 그 옆에 적었다. 진실은 부정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직도 증명하려 해. 그게 문제야. 감정으로 진실을 만들려 하니까. 며칠 후 진수는 학교로 돌아갔다. 교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모두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는 교탁 앞에 섰다. 칠판 위에는 이전 수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인간의 논리와 감정의 함수 관계.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 뒤로 학생들이 조용히 앉았다. 그는 분필을 들었다. 얘들아,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 그는 칠판에 공식을 썼다. 진실, 기억, 감정, 시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달라지고 기억도 변하지. 그럼 진실은? 진실도 변하겠지.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서 진실을 믿는 건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간은 마치 고해성사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경찰이 찾아왔다. 박진수 씨, 도연 씨가 실종됐습니다. 네? 지난밤 퇴근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근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요.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진수의 손끝이 굳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손 안에 펜이 부러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렸다. 진실은 믿음, 거짓. 그 공식이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걸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화이트보드 위에 수식들이 살아 움직였다. 진실이 의심으로, 의심이 사랑으로 변했다. 그 모든 항이 서로를 나누고 곱하고 마침내 모든 게 하나로 수렴되었다. 사랑, 믿음, 영. 그는 깨어났다. 식은땀이 흘렀다. 영이라 공허하군. 그는 웃었다. 결국 내 계산이 맞았잖아.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부산 힐포레 리조트. 모든 시작의 장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리조트는 한산했다. 프론트 직원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익숙한 듯 복도를 걸었다. 그는 503호 앞에 섰다. 그 방이 유정과 도연의 사진 속 배경이었다.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키를 꺼냈다. 그가 미리 준비한 복사된 키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방정식을 적었다. 진실, 사랑, 증오 2. 그는 그 공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결국 사랑과 증오는 같은 식의 양변이었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정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진수 씨 어디야? 여기. 처음으로 돌아왔지. 무슨 소리야?
진실을 증명하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해. 이미 충분히 아파했어. 아직 아니야. 나는 수학자야. 결론을 내야 해. 진수 씨. 그녀는 흐느꼈다. 당신은 날 믿을 수 없어도 제발 당신 자신은 믿어줘.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순간 방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진실 나 마이너스 너. 그는 미소 지었다. 너를 지우면 나도 0이 되는구나. 다음 날 리조트 직원이 503호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책상 위에 노트 한 권만이 놓여 있었다.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남자는 믿지 않는다. 진짜 남자는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수식만이 남아 있었다. 사랑 무한대 0. 그날 이후 박진수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의 컴퓨터 속 PROJCTREALITY 폴더엔 단 하나의 영상이 남아 있었다. 그가 교실에서 말하던 장면이었다. 얘들아, 진실은 수학 같지 않아. 답이 하나뿐이라고 믿는 순간 거짓이 시작돼.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에 정답을 지워버린 것처럼. 이 장은 박진수가 논리로 인간의 감정을 증명하려는 시도의 절정을 그립니다. 진실을 수식으로 정의하려 한 그의 시도는 결국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계산으로 끝납니다. 리조트 503호. 문이 열릴 때 바닷바람이 밀려들었다. 겨울 끝에 짠내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문턱을 넘으며 무언가를 밟았다. 노트 한 권이었다. 익숙한 글씨체.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고 표지에는 검은 잉크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리얼리티 프로젝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수의 글씨였다. 그가 평소 수업 시간에 판서하던 단정하고 완벽한 곡선의 필체.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렸다. 차가운 잉크 냄새가 손끝에 묻었다. 진수 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에는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 그 자리에 서 있자 희미하게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진실은 나 마이너스 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나는 노트를 열었다. 노트 안쪽에는 빽빽한 수식과 문장,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사랑의 상수값, 의심의 함수, 신뢰의 한계가. 모두 수학적인 표현이었지만 나는 그게 진수가 나에게 보내는 감정의 편지라는 걸 느꼈다. 그의 문장은 마치 나를 향한 고백처럼 시작됐다가 결국 나를 심판하는 증거로 끝났다. 사랑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논리로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 그 밑에는 유정 감정의 미분각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보고 손을 떨었다. 미분각. 그는 나를 순간의 변화량, 즉 그의 삶을 변화시킨 순간적인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미움일까? 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안의 파도는 잠들지 않았다. 리조트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진수 씨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요? 노트 한 권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가 어젯밤까지 부산항 인근에서 잡혔습니다. 그럼 바다로? 확실하진 않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전화기를 쥔 손이 식었다. 그는 왜 하필 바다였을까? 우리가 처음 여행을 갔던 곳도 그의 첫 고백이 있었던 곳도 바다였다. 그때 그는 말했다. 유정아, 바다는 답을 숨기지 않아.
그저 모든 걸 삼켜버리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동료 도연이 내 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듯한 눈 밑에 그늘. 유정 씨, 진수 씨 소식 들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보는 순간 진수가 들었던 전화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당신한테 전화했었죠? 그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벽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그저 증명은 끝났어 그 한마디만 했어요. 증명? 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완성됐다. 고.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거 경찰이 나한테 돌려줬어요. 진수 씨 노트북에서 복구된 파일이에요.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폴더 이름은 PROJCTREALITY.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TRUTHVFINAL. MP4.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진수는 교실에 있었다. 칠판 앞에 서서 하얀 분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얘들아, 진실은 수학 같지 않아. 답이 하나뿐이라고 믿는 순간 거짓이 시작돼. 그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칠판에 새로운 공식을 썼다. 사랑 무한대 0. 이건 불가능한 식이지. 수학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이 식을 매일 푼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류로 끝나.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유정아, 너에게 묻고 싶었어. 우리는 언제부터 오류였을까? 영상이 끊겼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울렸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다. 그는 사랑을 증오한 게 아니라 사랑의 논리적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다. 며칠 후 나는 진수가 가르치던 학교를 찾았다. 그의 교실 문 앞에는 박진수 선생님 추모 공간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학생들이 써놓은 포스트잇이 벽을 덮고 있었다. 선생님, 수학을 처음 좋아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실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라고 하셨죠. 보고 싶어요.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쓰다듬었다. 그의 마지막 수업 장면이 영상 속 그대로 재현된 듯 했다. 칠판 위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문장.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 아래에 누군가가 조그맣게 덧붙였다. 진짜 여자는 기억한다. 나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가 사라진 그 바다. 바람이 매서웠다. 바다 끝자락에 앉아. 나는 그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있었다. 진실은 나 마이너스 너. 나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적었다. 너를 뺀 나도 결국 너였어. 파도가 밀려왔다. 노트의 모서리가 젖었다. 진수 씨, 당신이 찾던 진실은 그냥 우리였던 거야.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파도가 대답하듯 부서졌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진수가 남긴 방정식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려 했다. 수학 대신 감정의 언어로. 그가 증명하려던 건 배신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였다. 나는 그의 노트 첫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사랑, 믿음, 용서. 그리고 조용히 덮었다. 그의 수학은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계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진실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내는 거라는 걸. 밤이 되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진실은 나 마이너스 너.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0이네. 하지만 0은 시작이기도 하지.
불이 꺼진 방 안 책상 위에 노트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고 그 위엔 새로 적힌 글귀가 보였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진짜 여자는 용서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진수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다. 그는 진실의 답을 찾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그 답이 무엇인지 안다. 사랑은 증명할 수 없기에 진짜다. 봄이었다. 한강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버드나무 가지들이 연두빛으로 물들던 시기. 나는 다시 교단에 섰다. 진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얘들아, 오늘은 숫자 0의 이야기를 할 거야.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나는 칠판에 커다랗게 0을 그렸다. 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하지만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누군가 내게 남긴 마지막 수업이야. 그 사람은 0을 두려워했거든. 사랑이 0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고 믿었지. 잠시 말을 멈췄다. 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분필가루 위에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달라. 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시 쓰기 위한 새로운 방정식의 자리. 그 순간 나는 진수가 이 말을 들었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 느꼈다. 퇴근 후 나는 오랜만에 진수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방정식 옆에 희미하게 적힌 숫자가 있었다. 3.14159와 무한대. 그는 왜 이 두 숫자를 함께 썼을까? 는 원의 둘레를 뜻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숫자, 결코 완결되지 않는 순환. 무한대는 그 반복의 끝을 상징한다. 나는 펜을 들어 노트 옆에 적었다. 끝나지 않는 사랑, 닿을 수 없는 진실. 그제야 이해했다. 그가 말하던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진짜 사랑의 방정식을 증명하려던 시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기의 마지막 해였다. 그는 나를 통해 증명하려 했고 나는 그를 통해 부정하려 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원 위를 끝없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진수의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정 씨, 동생의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편지 하나가 나왔어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유정. 나는 편지를 받았다. 하얀 봉투. 글씨는 그의 손길 그대로였다. 조심스레 뜯었다. 유정. 내가 떠나면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끝내 사랑의 답을 찾지 못했다. 수학처럼 완벽한 진실이 세상엔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큼은 오류가 아니었다. 너를 이해하려 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었어. 언젠가 내가 내 노트를 다시 펼칠 때 그 마지막 줄을 내 손으로 완성해줘. 진짜 남자는 믿는다. 진수.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 위에 번졌다. 그는 결국 나에게 완성의 권리를 넘겼다. 진실은 그가 아닌 내가 마무리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노트를 펼쳐 마지막 식을 새로 써넣었다. 사랑, 믿음, 용서, 시간.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변수는 결국 사랑으로 수렴한다. 이건 내 해답이었다. 진수의 방정식은 멈췄지만 나의 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손끝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일부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가 사라진 리조트, 그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은 그 바다. 그날의 바다는 잔잔했다. 하늘은 투명했고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편지를 접어 작은 유리병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찢어 함께 넣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진짜 여자는 기억한다. 그리고 둘 다 사랑한다. 유리병을 던졌다. 병은 물결에 흔들리며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순간 파도 사이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유정아, 사랑은 수식이 아니라 삶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해변의 모래 위에 앉았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야, 진수 씨?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며 모래 위에 노트가 펼쳐졌다. 마지막 장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검은 잉크로 아주 작고 또렷하게. 그 점은 문장의 끝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표시일지도 몰랐다. 나는 펜을 꺼내 그 점 옆에 또 하나의 점을 찍었다. 두 점이 나란히 섰다. 둘이니까 문장이 됐네. 파도가 밀려와 그 점들을 부드럽게 덮었다. 며칠 뒤 나는 강단 위에 섰다. 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수학 대신 사랑의 함수를 배워보자. 아이들이 웃었다. 사랑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야. 때로는 증가하고 때로는 미분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결국 원으로 돌아와.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그럼 사랑의 답은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수가 말하던 문장을 떠올렸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답은 없어. 대신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야. 교실 안에 햇살이 가득 찼다. 분필가루가 공중에서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진수가 웃는 얼굴을 본 듯했다. 퇴근길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노을이 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의 끝은 결국 시작이야. 진수는 진실을 찾다 사라졌지만 그의 방정식은 내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믿음은 증명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진짜 여자는 용서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내 머리카락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쳐갔다. 유정아, 이제 답을 찾았구나. 나는 고개를 들어 붉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 어딘가에 진수가 웃고 있는 듯 했다. 밤이 깊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노트와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당신의 공식 이제 완성했어요. 불을 끄자 창문 밖의 불빛이 조용히 방 안을 물들였다. 그리고 아주 잠시 진수의 손이 내 손 위에 닿는 듯 했다. 진짜 남자는 믿는다. 그래요, 진수 씨. 이제 나도 믿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영의 끝,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랑이 있었다.